자, 물병자리를 시작할게요. 제가 물병자리입니다. 네. 드디어 제 별자리가 나왔네요. 정우이 물병자리죠. 아니요, 전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네. 다음 거. 네. 물병자리는 1월 20일에서 2월 18일까지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고요. 천재적이거나 괴상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두 개의 인격이 속에 들어있대요. 슈바이처와 미키마우스, 이 두 개가 혼재되어 있는 인격을 갖고 있다. 이제 스토리가 그 양자리로부터 염소자리까지 10개의 별자리가 일종의 스토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다. 이 스토리가 10번째 염소자리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병자리는 뭐냐면은 그 스토리의 바깥에 있는 별자리예요. 그래서 실제 삶에서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생태, 그 다음에 가치관과 매우 다른 성향을 갖고 있어요. 목표 지점이 지난 상태에서 태어난 별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염소자리가 되게 전통적인 별자리라면 반대로 이 별자리는 되게 굉장히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고, 물론 이들의 수호 행성인 천왕성이 발견되기 전에는 1600년대에 발견되었는데 그 전에는 염소자리랑 똑같이 토성을 공유했었어요, 수호 행성으로. 그래서 염소자리들이, 아니 물병자리들이 어느 만큼은 보수적인 성향도 있어요. 개혁적이면서도. 네. 가끔은 나도 내가 염소인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어쨌든 독특하다고, 12별자리 중에 가장 독특하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데, 물병자리인 본인은, 저는 제 입장에서는 다른 별자리가 이상해요. 다른 별자리들이 독특해요. 그러겠죠. 예. 뭐 무슨 목표가 있고, 무슨 뭐 내가 왕이고, 나는 엄마가 최고고, 뭐 돈이 최고고, 또 내가 최고고 막 그러잖아요, 별자리마다. 그게 되게 너무 이상해. 그게 그냥 왜 그러지? 그런 생각이 네. 든다. 어쨌든 그래서 외계인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잘 생각해보면 약간 왕따 같은 느낌의 별자리인데, 네. 실은 본인이 세상을 왕따 놓는 것 같은 그런 에너지를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따를 만약에 당하더라도 네. 본인이 잘 몰라요. 그걸. 별로 안 신경을 안 왕따 쓰는 것 당한지를 같아요. 몰라.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그 물병자리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 속으로 하기도 하고 겉으로 드러내기도 하는데, 내 별로 돌아가고 싶어. 여긴 내 별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그런 말을 했을 사람이 누구냐면은 모차르트. 아, 모차르트 어쨌든 되게 특이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네. 옛날에 그 영화 아마데우스 때문에 또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저는 제 별자리라서 그런 건지 그때 몰랐을 때인데, 19살 때쯤이었는데 아마데우스를 한 30번 봤어요. 극장에서만 7번. 아, 아마데우스 봤으면 옛날 사람이다. 그렇죠, 옛날 사람. 뭐 내가 뭐 죄졌어? 옛날 사람이면 안 돼? 아니, 이놈의 망할 지구인들. 나도 많이 망해라. 봤어요, 그 영화. 단체 관람이 있었어요, 학교에. 그런데 이제 그 영화 감독 밀러스 포먼이라는 사람이 또 물병자리. 그래서 그분이 만든 영화 중에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 그 네네. 영화도 약간 자유와 막. 네네네. 그거 정신병원이 또 배경이죠. 네. 네네. 그러니까 물병자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고 싶으시면 간단하게 아마데우스 보시면 거기 모차르트가 그렇게 행동을 해요. 네, 그 영화에서. 네. 그리고 모차르트가 되게 괴상하게 웃잖아요. 네. 예, 어디 카페에 앉아서 누가 괴상하게 웃으면 그거 물병자리예요. 저도 웃음소리 꽤 괴상했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네. 그 물병자리대 뭐
아니, 저 인상을 얘기해 보세요. 저희 아빠가 물병자리인데요. 네. 오래되신 분이라 그런지 되게 염소에 가까운 물병자리. 오래된 분들은 조금 그래요. 네, 근데 아빠가 사업을 하셨는데 통신 쪽의 사업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시대를 한 20-30년 앞서서 수입을 했어요. 너무 앞서가서 수입을 해가지고 뭐 물병은 그게 문제예요. 네. 너무 앞서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유행할 거를 30년 전에 수입을 외국에서 물건들. 해가지고 물건들을 아이디어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크게 성공을 못 하셨죠. 그 아마데우스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모차르트의 그 작곡한 음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음표가 많아서 그때 당시에 락이나 랩을 듣는 것 같았대요. 사람들이 모차르트. 반응이 그래서 이렇게 그거는 갈릴레이도 물병자리인데 물병자리들이 주로 해는 말이 있어요. 또 네. 나도 했던 말이에요. 이 세상에 내가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런 말을 안 했대. 내가 책 읽어봤더니. 안 했을 것 같아. 네, 그냥 이 세상에 내가 필요 없는 것 같아. 그게 이제 아까 아버님처럼 너무 앞서가가지고 이게 트렌드랑 네. 싱크가 잘 안 맞는. 맞아요. 한참 후에서야 뭐 양준일처럼 그때 좋았는데 아, 네. 왜 몰라봤지 맞아요. 이렇게 나가는 네. 경우가 있다. 네. 여기 뭐 문장이 하나 있는데 읽어볼게요. 시계 라디오를 뜯어놓고 자세히 관찰하다가 아랫목에 품어놓은 달걀이 언제 병아리가 될까 골똘해지며 온갖 기괴한 상상을 하고 친구들이 부르면 잘 차려입은 옷에 어울리지 않는 슬리퍼를 아무렇게나 신고 뛰어나가는 꼬마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가 바로 물병자리이다. 에디슨 말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 네. 여기 있는 거 제가 다 했어요. 저는 테레비도 뜯어봤어요. 안에 뒤에서. 그런 적 있어요? 저요? 왜 물고기 자리한테 그걸 물어봐? 아니 그냥 물고기 자리니까. 저는 그런 적은 없고. 네. 근데 물병자리들 보면 천재 아니면 괴상하다고 하잖아요. 네, 천재는 또라이라고. 그러니까 보면 한 반발 앞서가면 천재인 것 같고 한 발 앞서가면 이제 또라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천재과는 오프라 윈프리고요. 또라이과는 페리스 힐튼이죠. 둘 다 물병자리.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되게 반발 앞서가면서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관습을 싫어해요. 네. 이게 천왕성이 키워드가 변혁과 독립이 개혁 이런 거라서 관습적인 걸 대단히 싫어하는 사람들이고 이게 짜여져 있고 정해져 있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라서 오프라 윈프리가 오프라쇼 할 때 맨 처음에 조건이 자기의 연봉이 아니었고 내 맘대로 하는 게 조건이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특이한 쇼가 나온 거고 뭐 이렇게 쇼 진행 중에 갑자기 오신 관람객들 전부한테 차 사주고 이런 짓을 이런 짓은 연출 쪽에서 못 하잖아요.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지. 예. 근데 진짜 그러니까 주위에서 뭐 이렇게도 아는 사이지만 주위의 물병자리들을 보면 인간이 인간의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온갖 개념과 룰이나 이런 것들을 파괴시키고 개혁시키려고 온 사람들이 아닐까? 네, 링컨이 노예를 해방했듯이. 네. 그러니까 뭔가 저게 거추장스러운 생태인데 네. 왜 자꾸 저것을 할까 사람들은 이런 것에 자꾸 골몰해요. 물병은 어렸을 때 꼬마일 때부터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찌나 명절이 싫던지 음. 명절 뭐 사람들도 말로는 명절 싫다고 말해요. 이 명절은 왜 안 없어져? 그러면서도 좋다고 다 해요. 명절에 할 맞아, 거는. 맞아. 저는 정말 싫었어요. 근데 나이가 좀 먹으니까 이제 조금 그래도 전이라도 뭐 아유 좋네 그래서 먹어보고 그러지. 그 전에 저는 뭐 떡국도 잘 안 먹었고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네. 그래서 차세대의 뭐 별자리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 멋은 있는데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물병자리의 주변인은 조금 쉽지 않게 여기고 힘들 수 그러니까 있죠. 그렇지만 인류 전체한테는 뭐 예를 들어 노예가 해방됐다거나 뭐 그다음에 뭐 갈릴레이가 이제 막 목성의 위성을 보면서 하늘이 뚫려 있구나라는 걸 막 알아차리고 네. 우주가
우리가 지구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지평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계를 깨버리죠. 그 역할을 하려고 태어난 사람들이고 다윈이라든가 에디슨 또 뭐 콜럼버스. 네, 권투에서는 무하마드 알리, 농구에서는 마이클 조단, 또 저기 뭐예요, 그 야구에서는 놀란 라이언이라고 강속구 투수 있어요. 아무튼 스포츠에서도 뭔가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그러면은 물병자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마이클 조단 이전의 농구랑 이후의 농구는 전혀 다른 농구거든요. 그리고 그때 뭐 그 전에 다른 사인에서 얘기한 것 같지만 이게 에어 사인이잖아요. 공기별자리 물병이 그렇죠. 마이클 조단이 에어 에어 조단 에어 아시죠? 조단. 네. 네. 실제로 채공 시간이 인간의 채공 시간을 능가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키 있죠. 다리 걸고 공중에 떠 있는 이게 마이클 조단 상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요. 네. 그 다음에 대단히 독립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물병자리의 가장 대표적인 언어를 이제 문장을 얘기한 게 이영애. 시나리오는 딴 사람이 썼겠지만 그 물병이 했으니까 물병 거죠. 네. 네, 너나 잘하세요. 거. 그다음에 김국진이 라디오스타에서 종종 하는 말,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말. 네. 그리고 소녀시대 수영이가 물병인데 계자리 서연이한테 네. 잠꼬대를 했었어요. 이게 소녀시대 다큐 프로거든요. 네. 언니 스케줄 일어나 그랬더니 리압 가림이나 잘해.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공동체로 이렇게 만들어내서 그 안에서 룰이 있고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렇게 얽히고 설키는 걸 물병이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알아서 해. 너는 거기서 네가 알아서 하고 네. 나는 여기서 나 알아서 잘할게. 이런 에너지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지만 물병하고는 어느 정도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지내면 조금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친밀해지면, 그러니까 그런 물병의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좀 약간 좀 돌출적인 거, 그리고 뭔가 다른 시선 이런 걸 들으면서 어떤 통찰을 나도 얻고 그래서 굉장히 좀 좋아하고 그런 독특함을 좋아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너무 가까워지면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짜증스러운 거예요. 자꾸 뭔가 예. 물병하고 그렇게 가까워질 수 있나요? 나는 물고기가 힘들던데. 많이 가까워지지. 왜냐면 물고기한테 등에 업히는 경우가 많거든. 나는 안 가까워지.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그냥 좋게 그냥 얘기하면서 넘어가면 되는데 막 이렇게 막 계속 딴지를 걸 때도 있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좀 좋을 때도 있는데 약간 좀 내가 피곤하고 힘들 때는 막 짜증나고 막 좀 그렇더라고요. 그게 있잖아요. 유쾌한 물병은 변화를 시도해도 유쾌하게 하는데 이제 뭔가 이렇게 불순물이 섞인 그런 에너지를 가진 물병은 굉장히 비판적이라서 같이 있으면 굉장히 피곤하죠. 뭐 다 잘못됐다고 하니까. 되게 좀 네거티브한 게 되게 그걸 우리가 강하고. 또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이코. 근데 저는 물병이 되게 저한테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그들하고 많이 가까워지지 않으려고 해요. 딱 일정 부분 이만큼이 딱 좋은 것 같아요. 물병도 자기 스스로 가까워지는 거 별로 안 네.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딱 좋은 것 같아요. 가깝다는 건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는 신뢰할 만한 친구들 이런 걸 좋아하지 물병은. 네. 근데 여러분들이 물병을 불편해하거나 좀 두려워하실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로 이상한 놈들을 끌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이상한 놈. 뭐가 이상한 놈이지? 그냥 이상하네. 쟤는 좀 위험한데 또는 쟤는 좀 너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은 나도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삶을 돌아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그 책에도 나와요. 이상하고 특이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상하고 특이한 사람을 만날 공산이 크다. 그게 위험 요소에 들어있어요. 개자리가 프로판가스 폭발이나 집에 들어오는 도둑을 만날 위험이 집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물병은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 위험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이상하다고 못 느껴서 그러는 거죠. 네, 이상한 사람에게는 이제 사기꾼, 뭐 정신이 좀 나간 사람, 뭐 여러 사람이 있겠죠. 못 느끼는 거지 본인은. 자기도 좀 이상하니까. 그리고 물병은요 사람을 스캔하는 에너지가 없어요. 아, 물병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친구야, 친구, 프렌즈. 네. 프렌즈라는 드라마 주인공도 물병이었어. 제니퍼 애니스톤.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항상 연설문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런 거 없고 벗이요. 네. 다 친구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물병 두 분을 얘기할게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과 문재인 현 대통령이 물병자리. 극과 극이다. 네, 극과 극입니다. 평가는 유보하세요. 네. 그리고 진짜 극과 극이다. 평가를 떠나. 달이 문재인 대통령이 달이 황소자리인데 박근혜 대통령도 달이 황소자리. 태양과 달이 둘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야. 중요한 게 있잖아. 태양이 똑같거나 달이 똑같다 해서 사람이 똑같진 않다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묻잖아요, 나한테. 극명하게 별자리가 보여주네. 똑같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그럴 리가 없죠. 그치. 그냥 특징. 근데 물병에게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에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특징은 또 역시 소통이죠. 그죠? 그렇죠. 어느 한쪽은 소통, 어느 한쪽은 불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특이한 물병자리의 역할을 많이 보여주긴 했지만 이제 그 약간 물병이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도 조금 연출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염소자리에게나 있는 어떤 권위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줬고 그건 뭐 아버님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고 제가 물병 기지를 언제 박근혜 씨가 보여줬나 기억을 더듬어 봤더니 옛날에 한나라당이 다 망해갈 때 천막 당사로 데려갔어요. 그건 물병 기질이에요. 물병이 반대편이 사자 자리가 왕의 별자리라면 물병은 당연히 평민의 별자리예요. 반대. 그러니까 그냥 그 권위적인 한나라당 애들을 보수적인 그 의원들을 데리고 천막으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국민들한테 좀 반향이 있었죠. 그렇죠. 그다음 그 안에서 또 어떻게 했냐면은 상석을 구분할 수 없는 원형 탁자를 만들어 버렸어. 그래갖고 이 권위에 찌들은 이 아저씨들이 도대체 내가 어디 앉아야 되나? 내가 지금 사선인데 그랬을 때 어디 갖고 싸움이 났었어. 내가 돌발 영상 봤는데 아 진짜요? 화장실 갔다 와서 싸우더라고. 일어나라고. 왜? 내 자리라고. 그게 어딘 줄 알아요? 지 자리가 어딨어? 박근혜 오른편 왼편 관계가 있는 그 김종필 씨도 물병 자리예요. 예, 물병 자리들이 좀 개혁적인 성향이 있는데 김종필 씨도 뭐 5.16 혁명할 때 자기가 개혁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개혁이죠. 그 기준 그때 네. 당시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본인이 안 하고 박정희를 앞에 내세웠죠. 물병들이 보통 그래요. 전면에 나서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기술과 계획은 그 사람들이죠. 그렇죠. 책사에 가까운 에너지들이고 그런데 높은 자리, 중앙 자리, 앞자리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는 사자 자리한테 어울리고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물병 자리예요. 그때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제 권좌에 올랐을 때 가장 우리가 특이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북한에서 최고 권좌의 이름은 주석이에요. 근데 주석이 안 올라가는 거야. 계속 국방위원장에만 있는 거야. 높은 자리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김정일이 동상 같은 거 동상 많잖아요. 김일성 동상 별로 안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 안 듣고 지어놓은 동상 몇 개 빼고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오셨을 때는 나가서 영접을 했잖아요. 네. 그거는 약간 그 토성 기질, 보수적인 기질,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게 좀 나온 거고. 근데 갑자기 김대중 대통령 차에 집어 탔잖아요. 그래갖고 양측 경호원들을 다 놀래켰거든요, 공항에서. 그 경호 동선이 완전 박살이 나버린 거거든. 그렇겠네. 그런 파격적인 행동은 물병자리의 행동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손아래 사람이라고 하루 있다가 나타났죠. 아 그래요? 그랬었어요. 뭐 민주당에 돌아가신 김근태 의원도 물병자리고요.
물병자리가 물병자리도 염소자리처럼 좀 오해받는 별자리 상징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물병인 줄 알아요. 네, 맞아요. 예, 이렇게 물동이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물병을 이렇게 쏟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 사람. 예, 사람 별자리예요. 거기서 나오는 물은 지혜를 상징하고 어케리 물병자리의 기호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물이나 파동, 뱀, 전파, 전기, 벼락을 뜻한다. 전기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좋아하는 게 천둥벼락 치는 놀이에요. 비 오는 게 아니라 막 천둥벼락. 예, 천둥벼락 치고 비바람 몰아칠 때 막 나가서 뛰어놀고 막 드라이브하고 그랬었어요. 철없이. 지금은 안 해. 감전될까봐. 그리고 막 이런 뭐 불꽃놀이, 뭐 그다음 발광 다이오드, 네온 사인, 레이저 광선 엄청 좋아하죠. 좋아해요. 기계적인 느낌이 나는 걸 되게 좋아하고 특별히 알미늄, 티타늄, 텅스텐 그런 걸 좋아해요. 스테인레스 이런 거 좋아해요. 나 나무 좋아하는데. 아까 그래서 음식점에서도 이게 뭐 재질이 뭐냐 이렇겠구나. 네, 금속 재질들을 궁금해하고. 좀 궁금해하고 그런 편이죠. 그러니까 스틸 하우스를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스틸 하우스가 쫙 있는데 그 안에 나무로 포인트를 준 가구가 한두 개 있으면 그게 좋아. 나무가 잔뜩 있는 황토방 그러면 하룻밤 정도는 잘 수 있어. 그건 황소자리 거니까. 아라운쌤은 전체적인 나무 있고 황토방 같은 거를 좋아하는 거죠. 예, 그거 좋아해요. 이쪽은 이제 고풍스러운 에너지니까 네. 성에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예, 성, 뭐 앤틱 이런 거 앤틱성, 좋아해요. 옛날. 어디 성 그것도 어디 성이냐면은 저기 불가리아나 이런 체코. 체코 그래 하여튼 뭐 그 그런 쪽. 음산한 성 있잖아. 그런데 북유럽 이렇게. 북유 맞아요. 약간 집이 그늘지고. 지금 좀 돈 좀 많이 벌면 떠리로 살 수 있어. 지금 그런 뭐 성들 많이 나와 많이 있다 나왔다고 매물. 하더라고요. 엄청 싼데 유지비가 그만큼 한 달에 그만큼 망하는 나오잖아. 거지. 산 다음에 산 다음에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물병들은 친구가 많아요. 위아래 없이 친구가 많고 심지어 아주 꼬마 애를 친구로 둘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보다 아래 사람 나이가 좀 어린 저한테 형이라고 부르는 친구 몇 있어요. 근데 난 항상 걔네들을 동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디 만나러 갈 때도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지 동생이라고 여겨본 적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좀 기분 나빠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여러 번 만났는데 왜 자꾸 말을 안 놓고 존댓말을 쓰는지 저는 쉽게 존댓말 이렇게 반말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의와는 좀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랫사람한테 함부로 하대하는 게 싫어서 그런 게 있고요. 저 개그맨들 중에 이제 물병자리 제가 좀 찾아봤어요. 네. 물병자리가 워낙 그 말을 좀 잘하는 별자리들이라서 말 잘하는 그러니까 왜 개그맨이 아이디어가 좋은 개그맨이 있고 되게 웃기는 개그맨이 있고 여러 유형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순간적으로 말을 잘하는 별자리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개그맨 누가 있을까 봤더니 전유성, 아, 김재동, 서경석, 이윤석, 김국진, 김신영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말한 면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 예를 들어 개그맨 사회에 그 알죠 우리가 얼핏 들은 그 군기, 네네. 위계질서, 뭐 예를 들면 구타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없앴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서경석, 이윤석 같은 사람들. 아, 막 네네네. 기수별로 서로 괴롭히고 막 기합 주고 이런 거를 그런 게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 거 있지 않냐 그랬더니 아주 그냥 손사래를 치더라고 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사람한테. 그런 기질이 있는 거죠. 이거 별자리가 우리나라에 빠른 문화가 있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아, 3월 네, 3월 이전생들. 빠른 문화. 빠른 애들 중에서는 대부분 이 별자리가 되게 많네요. 음, 네, 갑자기 네, 생각난 많아요. 건데, 네, 그죠? 많아요. 친구들 중에서
자기보다 1년 어린 애들 중에 빠른 애들은 뭐 다는 아니지만 이별자리가 되게 많은 거네요. 네. 그렇죠. 네, 2월, 1월 때. 갑자기 그런 친구들이 어떤 사람이었나 생각이 나서 음.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좀 빠르냐 라고 말하는 강조하는 애들은 염소자리예요. 왜냐면 걔는 권위적인 맞아. 애들이잖아. 우린 권위에 관심이 없거든. 그리고 뭐 좀 약간 살짝 무시하는 건 상관이 한 끗 없는데. 차이로 약간 1월 초반에 태어나서 그리고 그 염소자리. 친구들은 해가 바뀌잖아. 그렇죠. 생일이. 그러니까 빠른을 외칠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억울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늙어서는 아니라고 그러고. 네, 우리는 물병들은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나를 너무 인간적으로 무시하는데 그러면 화가 나지 물병도. 근데 살짝 무시해. 그러면 제 인격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난 없어. 나 무시하는 애구나 쟤는. 그러는데 뭐 염소는 못 참죠. 염소 나이 한 살 못 참아요. 염소 물병자리 물고기가 대표적으로 빠른 애들이구나 지금 보니까 네네. 친구들 중에서.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그 정체성은. 음. 애늙은이가 다 이별자리에서 나오는 거야 지금 말한 세 별자리. 아. 어우 쟤는 애늙은이 같아 이렇게 하는 게. 아. 어른들이 이렇게 권위적으로 야 인마 일로 와봐 그러면 표정이 이 별자리들은 표정이 꼬마한테도 네가 알아 이 자식아 이런 표정을 갖고 있다고. 이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물병자리. 망신당할 수 있어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한 살 좀 위라고 해서. 뭘? 아니, 유명한 대사야 기생충에. 정호 기생충 봤어. 선생님 말하세요? 저요? 뭐. 얘기하세요. 네. 뭔 얘기하려고 그랬죠? 지금 두 분이 떠들다가 물병 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니 첫 흑인 비행사래잖아. 그래 그건 괜찮다. 그래. 콜만 처음 알았어. 누구요? 미국의 첫 첫 여성 비행 비행사. 흑인 여성 비행. 그거를 깼잖아. 중요하다. 기록을 레코드를 깨서 하고. 강소라, 고아라. 혹시 제키 로빈슨도 그러면은 물병자리 아니야? 제키 로빈슨 누구야? 최초의 흑인 야구 선수. 아 맞아 거기 백인만 했어요 야구를 옛날에 되게 등한시했잖아요. 그래서 그 선수는 모든 팀에서 영구 결번이잖아. 자 읽어볼게요. 물병자리가 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친한 친구가 다른 친구들 앞에서 너무 친한 척을 하는 거 되게 싫어. 팔짱 끼고 뭐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얘네 너랑 나랑은 뭐 영혼의 친구야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물병자리잖아.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최초의 흑인 야구 선수 제키 로빈슨 맞아요? 네, 물병자리. 1월 31일.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이런 팔자인 거야. 이게 내가 개혁을 해야만 되는 팔자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태어나기를. 얘네들이 그냥 반항적인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약간의 그러면은 역경을 이겨내는 극복하는 힘도 있다는 거네. 그 살아야 되니까. 그 흑인 야구 선수 옛날에 신비한 TV에서 본 것 같은데. 그 최초의 흑인 야구 근데 되게 선수. 그 힘들게 그 자리를 버텼다는 모진 모멸감을 받으면서. 네, 뭐 그럼요.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백인들이. 너 왜 이렇게 잘해? 막 그런. 42번인가 그러는데 그건 전 구단의 30개 구단 전 구단 연구 결론이고 그 사람 기일일 거야. 아마 여름에 어느 날 제키 로빈슨 데이가 있어. 항상 미국 프로야구는. 그날은 모든 30개 구단의 모든 선수가 42번 달고 맞아. 매년 항상. 그리고 최초의 여성 흑인 비행사도 이름 까먹었는데 그분도 물병자리. 그 최초 아카데미상 탄 배우 여자도 있어요 흑인. 그럼 다 그럴 가능성이 높네. 찾아볼게.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정구단 연구결번이자 미국 4대 프로스포츠를 통틀어 정구단 연구결번으로도 지정되었습니다. 최초의 흑인 선수, 최초의 흑인 올스타, 최초의 흑인 MVP, 최초의 흑인 명예의 전당 헌액자, 위대한 선수이기 전에 진정한 영웅이었던 그에게 후손들이 주는 작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현지 시간으로 4월 15일은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선수였던 제키 로빈슨을 기리기 위해 모든 선수들이 42번 저지를 입고 경기를 하는 제키 로빈슨 데이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성 정체성이 양성에 가까워요. 네.
그래서 남녀 구분이 좀 안 되고 오히려 여자 캐리어스 여자 물병자리 보면 좀 약간 남자 같은 느낌 약간 줘요. 깐돌이 같은 느낌? 네네. 누구냐면 전도연, 황정음, 그다음에 아까 누구였어요? 조여정. 네네네. 그러니까 깐돌깐돌해 느낌이. 아 음. 맞다. 이정현도 이정현. 진짜 닮았다. 이정현의 중요한 노래가 물병자리 노래예요. 바꿔,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맞아. 서태지가 이제 물고기 자리인데 물병 성향이 좀 되게 강하네요. 그래서 그 새로운 것만이 세상을 바꾼다. 유명한 서태지의 언어였죠. 네. 그런데 너무 새로운 걸 좋아해서 어디 모임에 가도 물병자리는 이게 뉴페이스들한테 이렇게 친하게 행동하고 올드페이스들을 좀 약간 섭섭하게 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늘 친한 친구한테도 좀 신경 써주고 네. 이래야 되는데 물병 기억력이 또 떨어져. 그래갖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프로필 이런 거를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런 거를 섭섭해하는 별자리들도 있죠. 개자리의 정반대로. 그렇죠. 개자리들이 분노해요. 기억 못한다고. 잘 기억 못해요. 저 지금 개자리 거 편집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는 20대의 물병자리 여자애가 있는데 그 여자애가 한 말이 생각나요. 자기는 그 친구는 항상 그 뭐지? 저기 LGBT 그 퀴어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요. 그 친구가 자기는 양성애자라고 밝히고 저한테 헤테로는 학습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헤테로 그러니까 양성애자가 아니라 그 뭐라 그래 이성애자. 그래서 오 특이하다 생각했어요.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언어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 적절치 못한 언어를 되게 싫어해요. 물병자리들이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고속도로나 무슨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에 나가는 램프 무슨 서강대교 뭐 할 때 애매모호하게 써 있거나 네. 저걸 보고 확실히 나갈 수 없게끔 헤매게 만들어져 있거나 그러면 굉장히 분노하고 말할 때 틀리다와 다르다를 구분하지 않으면 저는 되게 싫어요. 아니 그 공중파 아나운서도 그거를 가끔 맞아요. 다르다인데 자꾸 틀리다라고 말해요. 아나운서가 그래요? 네, 많아요 요즘엔 그런 경우가. 요즘에 말을 너무 이상하게들 써가지고 요즘에 프리랜서로 하는 그런 MC나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말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좀 그거 힘들어해요. 근데 힘들다고 해서 그냥 혼자 힘드네 이러지 뭐 그거 갖고 뭐라 그러지는 않는데 되게 깜짝 놀란 게 저보고 어디서 그러더라고요. 알바생이 영수증 나오셨어요? 이러더라고요.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되게 분노하는 게 어디 이렇게 관공서 갔을 때나 이럴 때 은행 갔을 때나 어렵게 쓰여져 있는 문장 단어 그거는 진짜 분노해요 저는. 나도 좀 그래. 예, 무슨 뭐 현가장치, 조향장치 이런 거 그런 거. 예, 머리 아파. 머리 아프지. 버지니아 울프도 머리 아프고. 관공서에 서면 서식들 보면 도스토 그렇게 예쁜 쓸 새끼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분노하게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영국에 어떤 할머니가 서류가 너무 어려워서 그걸 못 읽어갖고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방치된 채. 어머. 이분이 이걸 읽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영국은 그걸 운동을 했대요. 이렇게 좀 쉬운 말로 다 바꾸기. 근데 아직도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네. 예, 뭐 소위 좌파 지식인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우리가 표를 받아야 될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은데 자꾸만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보면 뭐 무슨 뭐 프레임, 아젠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식자랑.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들으면 얼른 와닿는 게 아니라 약간 자존심이 상한 채 검색을 해야 되는 말을 자꾸 쓴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물병자리들은 굉장히 화가 나죠. 나도 하나. 그건 사실 그런 게 권위주의예요. 맞아요. 그런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와호장룡이라는 옛날에 유명한 영화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장쯔이가 실제로 물병자리인데 그 영화 자체가 물병자리예요. 엄마가 시집장가 그 전통 시집을 가야 되는데 대갓집 교수인데 그냥 도망가갖고 사막에 이상한 막 도마뱀 같은 놈하고 막 사귀고 네. 그리고 막 그 스승님 주윤발한테 막 칼질하고 결국 스승 죽었잖아요. 네. 싸가지가 바가지인데. 근데 장쯔이가 맨 처음에 집 나와서 언제 화를 내냐면 물병이 진짜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좀 명함에 직함 많은 사람 보면 화나요. 선거철에 그렇죠. 무슨 뭐 위원장. 강서구 족구협회 회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장쯔이가 그 객잔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동네에 고수라고 자처하는 삼류 무협 고수들이 나타나갖고 나는 무슨 문파의 강남학이다 하면서 이렇게 다다다다. 그러니까 그때 장쯔이가 분노가 확 올라가서 무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어렵게 말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는 좀 삐뚤게 말하는 거. 제가 요즘 조금 적응을 해나가다가 적응 못했던 언어 중에 하나가 찐이에요. 찐. 응? 요즘 친구들이 쓰는 말이 있어요. 찐. 진짜. 진짜를 찐이라고 아 그래. 진짜? 나는 힘들었어. 처음 들었는데 나도 저는? 처음 들어. 아 이거 우리 어렸을 때도 했었어요. 네? 우리도 다 하는데 요즘에 이제 SNS 때문에 줄여말을 많이 하니까 늦둥이한테 야, 찐이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선생님이 말 줄이말 하지 말랬어 그러더라고. 예. 이영애 씨 아까 얘기했잖아요. 산소 같은 여자라는 별명이 있죠. 네. 마이클 조단처럼. 그런데 이제 어케 물병자리는 친구는 많은데요. 그래서 전화번호부에 전화번호가 수천 개가 있는데 잘 안 만나요.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다 이런 말을 물병자리. 그리고 나이가 많이 먹은 물병들을 보면요, 다들 약간 칩거해요. 그러니까 송창식 아저씨가 물고기 자리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물병 기질이 굉장히 짙은 분인데 그분은 아예 사람을 안 만나. 사람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일어나니까. 그죠. 그죠? 밤에만 움직이고 낮에 해 뜨면 자버리고. 그래서 사람을 전혀 안 만나더라고. 본인이 나오셔서 얘기하셨어. 최근에. 아 최근에 나왔어. 네, 사람을 안 만나. 사람 만나는 일이 없대. 언제 만나냐면 미사리 카페에 오는 손님들. 그러니까 얼마나 권위의식이 없냐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팬들은 막 울대. 손을 붙잡고 막 운대.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나훈아 씨나 이런 사람처럼 정말 거대한 무대 몇십억씩 받고 한 10만 명 넘는 데서 노래하셔야 될 분이 왜 미사리에서 매일같이 노래를 부르시냐. 송창식 씨가 뭐라 그랬냐면 그런 약간 오해인데 나는 여기가 무대야. 여기가 질이 낮거나 천한 무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거죠. 자, 여기 또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하나의 음식에 빠지면 그거 하나만 질릴 때까지 먹어대고 그리고 언젠가는 또 언제 그랬냐는데 깨끗이 잊어버리고. 제가 한때 연어를 미친 듯이 먹은 적이 있어요. 연어를 몇 접시씩 먹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연어를 쳐다보지도 않고. 송창식 그분이 스파게티 크림 파스타 그것을 3년 정도 먹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요즘엔 또 안 드시더라고. 그래 보니까 매일 한 끼를 그걸 먹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질리지도 않고 몇 년 동안 계속 드세요 그랬더니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매일 먹던 곳인데 여기가 파스타 집으로 바뀌었어. 어머. 그리고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는 가급적이면 양말을 벗고 빨간 잠바를 입고 참석하기를 원한다. 저는 만약에 가장 큰 어르신이 돌아가셨을 때 빨간 옷을 입고 빨간 신발을 신고 간 적이 있어요. 칭찬받았어요. 어르신들한테. 왜냐하면 운전을 하고 가는데
뉴스에 나온 거야. 돌아가셨다고. 아 그대로 갖고. 영화로 치면 임권택 감독 같은 분인 건데 음. 그 가서 김종래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그 가서 그냥 가서 보통 사람들은 그 근처 어디 세탁소에서 양복을 입지 까맣게. 그냥 가서 절했는데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더라고. 욕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혼식장 가끔 제가 가면요, 제 손을 잡고 신랑 신부가 막 고맙다고. 첫째 와줘서 고맙고, 둘째 양복을 입어서 해서 고맙고 그런 거예요. 좀 안 좋아해요 그런 어떤. 근데 격식? 이제 격식, 그러니까는 행사 안 좋아하는데 이제 나이 먹어서 다니죠. 다니는데 여전히 좋아하지는 않아요. 좋아하지 말라고 자꾸 하늘에서 시켜요. 우주 아니에요 우주? 그렇지. 우주 별자리. 어쨌든 뭔가 지금 약간 과학 시대인데 물병자리의 키워드가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과 관련한 그런 에너지에는 그런 직업종, 직종, 뭐 나사라든가 이런 데는 물병자리들이 근무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사수자리 할 때는 이제 현대 정주영 회장이 나왔잖아요. 사수자리의 어떤 그 원대한 목표, 그다음에 여행자니까 길과 관련한 거, 경부고속도로라든가 뭐 탈 것, 현대조선, 현대자동차 이렇게 갔잖아요. 삼성은 결국 전자로 빠졌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물병자리예요. 국수 하지 않았어요? 국수? 응? 국수 시작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제당, 제일제당. 국수 면. 네네. 하지만 어쨌든 전자로 빠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또라이 물병자리 친구가 갑자기 막 엄청난 차세대 에너지원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 이런 걸 아시면 좋겠고. 물병의 많은 특징 중에 하나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처녀자리가 있다거나 이렇지 않다면 물병들은 대다수가 악필이에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님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자세히 보세요. 어디 방명록 쓰실 때 보면 그 저기 콩커프를 빤 다음에 보세요. 글씨 못 써. 유명한 물병자리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벤자민 프랭클린 누군지 알아요? 안단 소리? 네. 이거 해봐 말로. 들어봤어요. 연 날린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 예? 조지 워싱턴. 아, 그다음에 축구 선수 안정환. 그다음에 기성용. 그리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가 병자리고요. 그다음에 슈베르트. 그다음에 레게 음악의 반말리. 그다음에 베이브루스 홈런왕. 그다음에 윤도현. 제임스 딘. 토마스 에디슨 했죠. 네. 안. 안 했어요. 에디슨 아까 얘기 잠깐 했어요. 누가 봐도 이 별자리 딱 맞구나 그 사람. 그다음에 쇼팽. 그다음에 비틀즈를 해체시킨 오노 요코라는 여자가 있죠. 네. 존 트라볼타. 이 정도 있는데 존 트라볼타가 재밌는 사람이에요. 물병자리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행기예요. 저는 비행기를 엄청 좋아하고요. 비행기 절대 자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 터미널. 공항만 나오는. 그리고 마음이 안 좋을 때는 영종도에 가고 싶고 그래요. 근데 비행기를 가져보는 게 소원이고. 요즘 비행기 싸대요. 경비행기가 뭐 한 5천? 에? 진짜? 싸. 싸. 그걸 조종하는 게 문제지. 네. 그런데 존 트라볼타는 집에 집에, 전보 제트기가 2대가 있어요. 747이. 활주로도 있잖아. 747 2대 있고 오프라인 프리도 그렇잖아요. 오프라인 프리랑 그러니까 물병자리잖아. 그 어디더라? 뉴올리언스 홍수 났거나 그랬었잖아요. 태풍. 거기 아주 그냥 폐허가 됐었잖아. 거기를
두 사람이 존 트라볼타는 직접 전보제트기를 운전해갖고 그냥 계속 왔다리 갔다 그 멋지다. 구호품 이렇게 하고 그 물병자리가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은 인류 박애, 평등, 그리고 유토피아. 제가 제일 원하는 게 그거예요. 인간이 기하선상에서 빠져나오는 어떤 미래. 그래서 굉장히 해피한 미래. 그래서 로봇들이 막 발전하고 그러면 저는 되게 좋아해요. 저는 로봇이 발전할 때 터미네이터 생각 안 해요. 아, 인간이 어느 날 궁극적으로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항상 미래를 생각해요. 물병자리들이. 물병자리의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고 저희 선생님은 얘기하셨는데 저는 비슷한 나라가 뉴질랜드나 캐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참견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 자, 뭐 물병에 대해서 더 하실 얘기 없으세요? 네. 네, 없습니다. 없구나. 네. 이제 난 쉽게 물고기 자리 해봐.